요 뱅크시라는 화가의 소녀와 풍선이라는 작품이에요. 요 그림을 딱 봤는데 여기다 집을 딱 얹어버리니까 요즘 이놈의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잡아? 아니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보내줘야지 하다가도 가지마. 하루에도 몇 번씩 잘가 가지마. 잡아? 이런 생각하시면서 또 바라만 보실 것 같아서 바라만 보시더라도 2023년에는 요런 집을 좀 바라만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평소와 같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압축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따라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22년 가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요거 크게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쳐다봐야 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일은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던 한 해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했는데 매매 가격의 하락폭보다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어요. 강원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7.8%. 7.8%면 이런 거예요. 매매 가격이 4억으로 잡아볼까요? 곱하기 1.0781은 4억짜리가 1년 새에 4억 3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0%가 올랐던 것도 있을 거고 5%가 올랐던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상승 지역이지만 마이너스 1%가 된 단지도 있었을 거예요. 요걸 다 합쳐봤더니 이 지역은 KB 통계 기준으로 올해 7.81%가 올랐다는 거고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잖아요. 마이너스 14.74%예요. 5억짜리 집이다. 1474 1년 새에 7,300만 원이나 빠졌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는 누군가는 1억이 넘게 빠진 것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5천이 빠진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치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보통 예전 같으면 연 4%를 물가 상승률을 잡고 요것과 집값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거든요. 내 집값이 연에 4%가 안 올랐다. 가격 자체가 안 올랐다면 그 집은 올랐어도 오른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다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간 거고 여기는 다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국 단위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요 위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 통계를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전세 가격이 붉은 곳은 지금 공급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일단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작년과 이걸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르죠. 이게 작년이거든요. 올해 작년, 올해 작년. 작년에 이렇게 시뻘겋다가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재작년에 어땠을까요? 20년에 그 전년 19년은 19, 20, 21, 22 뒤로 21, 20, 19.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전세잖아요. 이제 매매를 한번 보면요. 강원도 19년도에요, 이거. 19년도에 강원도가 밑에서 쭉 놀고 있잖아요. 조금 올라왔죠? 20년도에 요만큼 올라왔네요. 결국 22년도에 가장 위에 있어요. 자, 다시 19년도 가서 경상북도. 20년도에 경상북도 조금 올라갔네요. 21년도에 경상북도. 요렇게 아래에 있다가 올해는 그래도 위에 올라와 있었죠. 그 다음에 울산이네. 울산 19년도에 울산 20년도에 울산 확 올라왔죠. 21년도에 울산 확 내려갔다가 22년도에 그래도 위에 있죠. 다시 19년도로 가서요. 경남 전북 여기도요. 올라가면 전북은 계속 밑에 있다가 경남은 조금 올라갔고요. 21년도로 가면 전남, 경남 다 아래쪽에 있다가요. 22년도가 되니까 경남, 전북이 또 위에 있죠. 앞에서 이 전세 가격이 빨갛다는 거는 공급이 모자라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 곳이잖아요. 안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나 안 오른 곳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전전에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온다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올라서 오른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올랐다는 거는 안 오른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안 오른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할 맛이 안 나는 시간이 오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디 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드려봐야 뭐 욕이나 먹지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자, 어쨌든요. 만약에 실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살아날 거고, 어떤 이유로 유동성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부터 반응이 올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지역이면 더 좋을 거고요. 요것만 잘 찾으신다 그러면 언젠가 웃음꽃 쫙 필 날일도 분명히 오실 텐데 말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요. 21년, 20년, 다시 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상승만 하다가 이렇게 하락장으로 돌아섰는데,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락장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인트가 있겠죠. 입주 물량이 많은 곳 또는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요. 제가 그리고 앞서서 19년도부터 KB 변동률을 같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많이 오는 것이에요. 많이 오는 것. 많이 올랐다는 거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요게 중요한 건데, 일단 작년까지의 시뻘건 장에서는 이 입주 물량을 많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존 재고주택 물량 자체가 부족했으니까. 부족했는데 지금은 남아돌아. 이 남아도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뭐 금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어쨌든 남아도는데 모자랐었는데 남아돌아. 근데 일단 이 남아도는 물량 있잖아요. 시중에 남아도는 물량은 실수요자들의 물량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분들이 투자자라면 아니면 갈아타기로 미리 사놨거나 어쨌든 내가 실입주해서 살고 있는 꼭 필요한 그 집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물량이 아닌 걸로 봐서는 뭔가 이걸 지금 싸게 던질 이유가 있는 거였고요. 그럼 지금 이걸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아시다시피 올해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규제가 풀리면 모르겠지만 올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싸게 던진 매물을 실수요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맞아 떨어져야 돼. 일단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던졌는데 또 마침 그 지역이 입주 물량이 또 많아서 이 던진 물량과 신규 입주 물량이 같이 경합을 하니까 또 물량이 더 많아 보이는데, 거래가 많았던 곳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았던 곳이겠죠. 입지가 좋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지금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용기를 내서 사든 임대 만기가 돼서 사든 살 때가 돼서 사든 어쨌든 이분들이 던지는 이유를 모르듯이 이분들이 사는 이유를 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산다면 여길 지금 사는 거잖아요. 이게 마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실에서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산단지 여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일단 그냥 서울에서만 볼게요. 서울에서만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가격이 빠진 게 요때부터 꺾였어요. 요때 22년 7, 8월 요때부터 가격이 쭉 빠진 거거든요. 이 서울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지금 요 위선 있잖아요. 지금 요게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보통 서울의 평균 거래량을 저는 7, 8천 정도 잡는데 한 7천으로만 잡아도 요때부터 거래량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평균 거래량이 7천이 넘는데 한 달에 556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7 거래량이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와중에 거래가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된 애들. 여기 밑에 나올 텐데 이 거래량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평균보다 89%,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100이면 89개만 거래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7%까지 내려온 거예요. 뭘로 설명드리게? 쌀로 설명드릴까? 쌀. 이렇게 쌀이 있어요, 쌀. 1번 쌀, 2번 쌀, 3번 쌀, 쭉쭉쭉쭉 해서
아, 이거 좀 깔끔하게 설명드려야겠다. 쌀이 1번 쌀, 2번 쌀, 3번 쌀, 4번 쌀, 5번 쌀, 6번 쌀, 7번 쌀 이렇게 해서 6번까지의 쌀이 있어. 여주쌀이 유명하잖아요. 여주쌀. 이게 1번이고 뭐 광주쌀, 3번이 파주쌀, 전주쌀 뭐 이렇게 쭉쭉쭉 쌀이 이 쌀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100개라고 치자고요. 100개면 이게 듣고 보면 쉬운 얘기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큰 마트면 원래 쌀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쌀이 많고 이게 문이야, 문. 문도 이렇게 넓게 열려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문이 이렇게 좁아졌어. 근데 쌀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비슷해. 어차피 수요는 비슷하니까요. 비슷해. 근데 문이 이렇게 넓게 열려 있을 때는 한 번에 쑥 들어와서 쌀을 쑥 사가니까 이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쑥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몇 명씩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선택하는 쌀 있잖아요. 이 와중에 선택하는 쌀. 예를 들면 이 와중에 여주쌀, 전주의 쌀, 또 여기에 여주쌀. 여기 문이 좁아서 3명씩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 3명씩 와서 사가는 쌀들이 이 많은 쌀들 중에 비슷해. 이렇다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요 3가지 종류의 쌀은 이 많은 쌀들 중에서 뭔가 장점이 있는 쌀이구나. 이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이 쌀, 이 좋은 쌀들이 뭔지는 일단 알아두자. 그래야 나중에 이 문이 확 이렇게 열렸을 때, 그때 들어가서 빨리 이 쌀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어떤 쌀이 좋은 쌀일까, 앞으로 어떤 쌀이 오를까, 어떤 쌀이 더 오를까, 이것들을 고민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수요가 한정적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쌀값이 갑자기 올라서 내가 이 쌀을 못 사겠다 생각 들지 않으면 굳이 경쟁하면서까지는 안 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쌀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신규 쌀들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쌀들이 품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서 쌀을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뽀개고 들어가서라도 이 쌀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라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쌀을 사려고 서성이고 있다는 거를 이 안에서 쌀 파는 사람들도 모른다?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저라면 들어가서 이 쌀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문이 안 보여서 밖에 쌀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와 지금처럼 문이 좁아서 사려는 사람이 3명밖에 없을 때와 이 사람들의 마음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라면 아까 이 여주쌀 이게 잘 팔렸어. 그럼 여기 가서 저라면 이 쌀을 흥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즘에 쌀이 한 7만 원 하나요? 그냥 가서 어차피 나는 쌀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이 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뭐 남기려니 한 3만 5천 원에 주세요.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거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집을 사면 이 집이 오르길 바라잖아요. 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산 집을 비싸게 팔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고. 그럼 내가 이 쌀을 사서 나중에 이 쌀들이 소진됐을 때 그때 이 쌀을 더 비싸게 팔려면 그럼 좋은 쌀을 사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어떤 게 좋은 쌀인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와중에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 와중에 잘 팔리는 쌀 그걸 보자. 그게 뭔지 보자. 어떤 이유로 집이 이렇게 지금 남아도는 와중에 실수요가 선택한 곳 그곳을 보자. 근데 지금 이게 던지는 매물, 급매물, 급급매물 이렇다 보니까 거래가 된 것들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격이 하락한 지역 웬만하면 다 하락했으니까요. 여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를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 영상을 고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락 지역 탑5 지역을 뽑아서 다음 영상에서 요거는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무주택자라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지역에 마침 하락한 지역에 가서 급매를 급급매로 만들고 급급급매를 급급급매로 만드는 요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건 생각이 틀리니까 관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 잘 되는 아파트 이 와중에 요걸 보자는 겁니다. 6, 7, 8월부터 가격이 꺾였잖아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것들이 요거예요. 요거. 자, 위에부터 클릭해 볼게요.
이건 뭐 그렇고요. 이것도 뭐 그렇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아파트가 첫 번째 나오는 게 헬리오시티죠. 그 다음은 잠실 엘스고요. 그 다음 고덕 아르테온, 리센츠, 그라시움, 음마, 파크리오. 다 요쪽이네요. 요쪽. 다 요쪽이잖아요. 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공통점 한번 찾아보죠. 여기 송파, 강동. 일단 입지가 좋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입지 좋은 거. 그리고 또 공통점 뭐 있을까요? 볼게요.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잠실 엘스 5,678세대, 고덕 아르테온 4,066세대, 리센츠. 지금 순위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보는 게 아니고 순위대로 보는 거예요. 리센츠 5,563세대, 고덕 그라시움 4,932세대, 음마 4,424세대, 파크리오 6,864세대, 구로두산도 볼까요? 구로두산 얘도 1285세대. 얘는 뭐야? 헬레너반. 얘는 147세대지만 가격이 싸네요. 잠실주공. 뭐 말이 필요 없죠? 3930세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045세대. 역촌맨션. 여기 뭐 직거래의 성지네요. 한신한진. 여기 옛날에 제 친구가 살았어요. 이거 언덕배기에 있는 건데 여기도 대단지예요. 4515세대. 자, 그럼 눈치 좀 있으면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죠. 바로 실수요가 선택한 곳은 입지 좋은 곳, 입지 플러스 대단지였다. 근데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랑 또 겹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파는 곳, 아니면 팔 곳, 아니면 파는 와중에 거래가 되는 곳은 대단지였다.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도요, 대단지, 입지가 좋은 곳이 먼저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곳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임이 분명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자체가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네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강남, 서초, 송파, 특히 잠실 뭐 너무 좋은 입지잖아요. 여기 플러스 대단지인 건데 이게 지금 현상이고요. 이제 이것들이 퍼져서 여러분들 주변의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서도 입지 가장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되는 곳에, 그러니까 자금이 되는 곳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대단지, 여기를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쳐다보시다가 이제 이거랑 접목을 하시는 거죠. 이거요. 제가 며칠 전에 정리해드렸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가격 한도가 9억이에요. 대출 한도가 5억이고요. 예전에 10몇억 했었는데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에 부합해서 입지가 좋은 대단지라서 이 가격대로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게 만약에 재건축 단지라면 더 좋겠죠. 미래성까지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좋겠지만 일단 불안하시면 뭐 재건축 패스하고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돼요. 이런 게 있는지, 대단지에 요거 눈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하락장 특징을 알고 활용하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바라만 보시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현명하게 바라보셔서 남들보다 더 좋은 미래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빨리 다가가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고요.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이니까 언젠가는 꼭 이루실 거라고 믿으면서 남은 22년 잘 보내시고요. 23년에도 우리 화이팅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